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 좀 있으면 그걸 봐. 문도 열어놓을까?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숙제를 어떻게 내드렸죠? 확률과 통계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해보라고 했죠. 그 앞에 있는 거 좀 고난이도 좀 풀어봐라. 그리고 남은 거 같이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닫는 게 시원하려나? 열어놓는 게 시원한 건가? 어쨌든 지금 난 아직도 더워. 손풍기가 필요하다. 자, 일단은 저번에 경우의 수 말고 이제 확률 넘어가서 같이 풀 때 내가 항상 두 가지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뭐? 합의 법칙인지 고의 법칙인지 분류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총량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분모가 바뀐다. 그 확률이 바뀌는 경우인지 바뀌지 않는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문제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여러분들 저기까지 풀어오셨나요? 풀어보셨어요? 어디 저희 142쪽까지 풀어봤어? 난 다 풀게라고 하긴 했는데 아마 좀 덜 풀었겠지? 그럼 혹시 확률에 있는 심화 문제에서 혹시 같이 한번 내 설명은 어떤지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527번. 527번이요. 검은 공과 흰 공을 합하여 모두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연속하여 꺼낼 때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 나올 확률.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죠? 그쵸. 적어도 527번에 적어도라는 단어를 보고 15분의 11이라고 하는 애가 6건의 확률, 즉 이걸 바꿔서 풀면 뭐예요? 둘 다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 15분의 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15분의 검은 공을 구하시는 게 낫습니다. n개 곱하기 14분의 n-1개. 얘가 15분의 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2차 방정식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정도 연산은 우리 교과과정상에서 2차 방정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냐면 넣어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 정도는. 그러면 n 곱하기 n-1이라는 그 값이 56이 나오는 거예요. 56 하면 구구단상으로 몇 곱하기면? 그쵸. 7, 8에 56. 검은 공이 몇 개구나. 검은 공이 몇 개구나. 그러니까 흰 공은 몇 개겠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또 다른 거. 514번. 514번도 갈까? 514번? 어디까지가? 514번. 514번.
선배네 학교 20명의 혈액형 조사를 하였더니 혈액형이 2대 3대 4대 1. 혈액형이 다른 사람이 뽑힐 확률.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514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구하는 게 편할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죠. 서로 다른 혈액형이려면은 짝짓는 게 A 대 B, A랑 B, A랑 O, A랑 AB 이런 식으로 다 짝지어야 되는데 혹시 B랑 O, B랑 AB, O랑 AB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를 뽑는 경우로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AA, BB, OO, AB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걸 구해서 얘를 얘가 아닌 나머지는 다 다른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어떤 게 더 계산하기 쉬울까? 비슷하면은 둘 다 해보셔도 돼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20명 기준으로 얘기해서 2대 3대 4대 1. 그럼 전체 인원이 얼마란 얘기야? 20명이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비례 배분으로 따진다면 A가 몇 명? 4명, B가 6명, O가 8명, AB가 2명인 상황이 돼요. 그리고 2명을 뽑는다니까 채워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확인돼? 그죠? 너 다시 들어가가 아니야. 다시 들어가가 아니라 너랑 너 이렇게 두 개를 뽑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좋다? 네, 전체로 2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생각해서 어떤 게 더 구하기 쉬운지. 사실은 두 번째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근데 첫 번째 거라고 해서 구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이걸 풀 수는 있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예를 들어 AA, 두 명이 다 A인 경우엔 아까 지금 A가 몇 명이라고 했죠? A가 4명, B가 6명, O가 8명, AB가 2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부터 AA 20분의 4 곱하기 19분의 3 다음에 20분의 6 곱하기 19분의 5 20분의 8 곱하기 19분의 7 20분의 2 곱하기 19분의 1 요렇게 4개를 구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1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아요. 의미상으로는 이게 좀 더 간단하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12 더하기 30 더하기 56 더하기 2를 20 곱하기 19로 나누어 주면 해서 1을 빼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얘를 첫 번째 걸 먼저 한번 보자면 A 대 B 20분의 4 곱하기 19분의 6 A 대 O형 20분의 4 곱하기 19분의 8 다음에 이제 계속 갈게요. 20분의 4 곱하기 19분의 2 20분의 6 곱하기 19분의 8 20분의 6 곱하기 19분의 2 20분의 8 곱하기 19분의 2 선생님 이거 왜 거꾸로는 안 쓰나요? 먼저 A형이 뽑힐 확률이랑 나중에 요거는 왜 안 해요? 확률에서는요 이 자체로 이미 조합을 구하는 식이 완성이 돼요. 순서가 없어요. 이 자체로도 이미 순서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짝 지어놓은 겁니다. 뭔 소리냐면 봐봐봐. 정말 전체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A를 4개 뽑고 B를 4개 중에 하나
B를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전체 확률이 뭐가 돼? 아니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돼? 4 곱하기 6이야. 그치? A 한 명, B 한 명 뽑는 거는 24가지야. 근데 지금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2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20 곱하기 19 곱하기 2분의 1이네? 잠깐만 이거 순서가 있는 거 같아? 순서가 있는 거. 어머나? 24 조합이면 10명 분모 이거 곱하기 2가 빠졌어요. 이거 전체 합하면은 1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2를 다 곱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게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같은 걸 뽑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걸 뽑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걸 뽑을 때는 바뀌네요. A를 먼저 뽑고 B를 뽑는 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요거 싹 다 곱하기 2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지저분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둘 중에 원하는 거, 26, 지금 그럼 얘는 그 대신에 요렇게 다 약분을 해서 간단하게 놓고 시작을 하자면 24 더하기 얘는 24 더하기 32 더하기 8 더하기 48 더하기 12 더하기 16을 얼마로? 이번에는 19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두 식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거 42에 44에 100이네요. 100이니까 19분의 5를 1에서 빼는 19분의 14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40인가? 60인가? 얼마니? 이거 40이라서 190분의 140 19분의 14 나오네요. 비슷해요. 정말 취향입니다. 취향. 근데 이제 못 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라고 할 땐 내가 아까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뭐 A를 먼저 뽑고 B를 뽑냐 B를 뽑고 A를 뽑냐 하는 것도 차이가 분명 생긴다라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529번. 529번이요? 넓이에요. 넓이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넓이는 제발 가운데를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529번에서 1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의 넓이가 모두 다 같다 했을 때 전체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닮음의 성질 있죠? 그래서 이쪽 가운데랑 요 안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체 넓이를 이제 S3, S2, S1이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대 S2 더하기 S3 대 S3가 9대 4대 1이 나오거든요. 확인돼? 그렇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뺀 나머지야. 뺀 나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역은 얼마만큼? 1만큼 넓이가. 얘 넓이가 얼마만큼? 3만큼. 이 넓이는 얼마만큼? 5만큼이라는 넓이를 가집니다. 누가 4래? 나 분명 S 더하기로만 놨는데 왜 이게 4야? 넌 도너츠 모양이랑 원이랑 똑같다고 우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1점의 확률이 뭐가 돼요? 전체 9분의 5가 되는 거고요. 2점일 확률은 뭐가 되죠? 9분의 3이 되는 거고 3점일 확률이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빗 맞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경계선을 맞추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합이 5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점 더하기 3점이 되거나 아니면 3점 더하기 2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3점을 한 번 맞추고 2점을 맞추거나 2점을 맞추고 3점을 맞췄을 때 두 번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2점짜리 맞출 확률이 몇 분의면 9분의 5 그리고 3점짜리 맞출 확률 9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3 그 다음 3점짜리 맞출 확률이 얼마? 9분의 1 연속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 하고 하나 연속으로 이 작업은 두 개가 한 세트니까 곱하기로 그치? 두 번째는 3점짜리 하나 9분의 1 2점짜리 하나 9분의 3 그래서 결국엔 27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책 안 가져왔니 혹시? 그걸 왜 아무 말 없이 하시는 왜 수업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하고 이 자식아 어? 내가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말 안 한 건 다 안 할 거야? 내가 숨 쉬라고 하기 전까지 숨도 안 쉴 거고 눈 깜빡여 하기 전에 눈도 안 깜빡이고 침 삼키지 마 할 때까지 침 질질 흘릴 거고 이런 거 수업 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이 자식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짜샤 어? 이 정도는 이건 초딩도 선생님 저 책 안 가져왔어요는 하겠다 이 자식아 어? 아니 참.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숙제를 했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안 해서 나한테 보여주기 들키면 혼날까봐 안 가져온 거야 그 거짓말 진짜 그러니까 그 거짓말 진짜 풀었다고? 2015 계정에 아마 이거 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3학년이라 그거 아니라 어딨지? 나 이거 어디 탭에 있었던 거야 근데 넌 내가 이거 파일 따로 안 떠났으면 너 이 자식아 가져오지도 못했어 이 자식아 어떻게 복사를 해줘야 돼? 나 아까 이제부터 심화 문제 풀 거라니까 이놈 새끼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놈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앞으로는 숙제가 안 돼 있어도 책은 좀 들고 다녀라.
나를 이렇게 수고롭게 하다니. 목요일날 나오라고 할까 보다.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내가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지 할 것 같아서? 어? 내가 저기 그거 목요일날 보충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이- 이- 나 진지해. 나 목요일날 부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한 3대 7, 4대 6 막 넘어 올라가고 있어. 너 오늘 잘해. 오늘도 다 질문해야 스스로 문 닫는 게 쉬워할 것 같아. 밖에가 더워. 너, 너 내가, 너 내가, 너 오늘 조심해. 너 오늘 조심해. 너 오늘 내가 지켜본다, 내가. 너이 새끼. 뒤졌어. 자, 그러면 또, 엄매! 아우, 이건 털어주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신용만 하는 거야,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얘 대충 이렇게 팡팡 해도 내가 이거보단 잘 털겠다, 씨. 뭐야, 이게. 분필 터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새는 당번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요? 있어요? 실전 나와. 칠판 닦는 것도 막 부조리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없어졌다면서요? 없어진 학교도 있다던데? 당번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데? 그 다음에 학교, 교실 청소 안 한다면서, 이제. 해요? 아, 그래요? 복도 청소도 해요? 아, 해요? 음. 그것도 막 애들이 그걸 왜 하냐고 막 학부모들이 애들이 그걸 왜 하냐고 지들은 하면서 컸으면서 지들도 다 했으면서 근데 이제 교무실 청소는 안 하죠. 예전에는 담당 구역 청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니네도 있어요? 그 담당 구역 안에 교무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실, 음악실, 뭐 화장실 이런 거, 네, 교무실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은 분필 수업 준비하는 당번은 이제 분필 밖에서. 요새는 이런 거 안 하죠. 요새는 다 물백목 이런 거 보드마크 아니면은 물로 지워지는 거 쓴다면서요. 네, 예전에는 진짜 먼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펑펑하면 먼지가 이렇게 오니까 창문 밖에다 놓고 그러면 수업 전에 수업 시작 전이 되면은 진짜 정말 우리 모든 교실에서 타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분필 터는 기계가 따로 있거든.
그럼 요새는 그것도 되게 잘 나왔던데, 예전에 그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전동도 있고 반작동도 있어. 반작동은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얘가 톱니 같은 게, 기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덜컥덜컥덜컥 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걸 쫙 돌리면 뭐야? 드르르르르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야. 털어주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나중엔 그게 손 대신에 이제 전기 꽂고 하면 이게 두두두, 이게 또 지가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하도 그 통 자체를 안 치우니까, 그 통이 흔들리면서 원기가 이렇게 다시 와갖고 여기 다시 달라붙어.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애들은, 엔딩은 이거야.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나 지금 그거 해야 되나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가갖고, 이거 한번 쳐야 되나,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일단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거부터 한번 해봐요. 경우의 수 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조금 몇 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478번. 478번, 479번. 그 다음에 480번. 그냥 481번까지 이렇게 4개 다 해보세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개를 봤을 때 푸는 방법이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죠. 일단 첫 번째 건 그나마 좀 쉽습니다. 478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3변의 길이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숫자가 중복되면 하나만 세면 돼요. 순서대로 A, B, C라는 변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순서 쌍만 세면 되거든? 그럼 그 순서 쌍을 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일 작은 거부터 세는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뭐일 때부터 셀까? 1일 때부터 한번 확인해봐. 1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한글 하나 있어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로 했을 때는 그럼 뭐가 가능할까? 2 땡으로 가능한 숫자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까지 가능하죠. 4는 안 돼요. 그지? 왜?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반드시 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3, 3으로 시작하면은 3, 3으로 시작하는 거 1에서부터 5까지 가능하죠. 그럼 4로 시작하는 애는 몇 개? 6개. 여기서도 똑같이 5, 5로 시작하는 애도 6개, 6, 6으로 시작하는 애도 6개. 그래서 지금 계산하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9 더하기 18은 27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는 하나하나 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47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세는 게 더 빨라요. 그거를 무식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거 쓴 것도 결국엔 규칙 찾아갖고 1, 2, 3 쓴 다음부터는 1에서 5까지, 1에서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1부터 2019까지의 숫자라고 하면은 한 자리 숫자가 있고 두 자리 숫자가 있고 세 자리 숫자가 있고 네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가 중복돼요. 같은 숫자도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211 이런 것도 200이라는 것도 숫자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자연스럽게 자연수, 뭐 카드를 골라서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9 곱하기 8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9 곱하기 9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이걸 분류하는 거는 합니다. 일단 한 자리수. 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2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예요. 그죠? 자, 그럼 두 자리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두 자리라고 하는 거는 2, 땡하고 땡,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1의 자리에서는 지금 2가 한 번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2를 제외한 몇 개? 9개. 그죠? 그럼 여기는 0도 같이 뺀 몇 개? 8개. 합이 17개.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세 자리를 한번 구해본다면 세 자리도 똑같은 규칙으로 가요. 어떻게? 이 땡땡. 땡, 이 땡. 땡땡, 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애는 몇 곱하기 몇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0부터 9까지 2를 제외한 9가지 숫자가 중복돼도 된다 그랬으니까 9 곱하기 8이 아니라 9 곱하기 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0도 빼야 되니까 8 곱하기 9입니다. 여기도 8 곱하기 9예요. 8 곱하기 8이 아니라 8 곱하기 9입니다. 숫자를 줄이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81 더하기 72 더하기 72 계산하시면 144에 255개 나옵니다. 225가 나와요. 자, 마지막 네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자리도 조금 특이한데요. 네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뭐로 시작하는? 저 2019보다 작은 숫자로 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1, 2, 땡땡 1, 땡, 2, 땡 1, 땡, 땡, 2 다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 9 곱하기 9입니다. 여기도 9 곱하기 9고요. 여기도 9 곱하기 9예요. 맨 앞자리가 이미 1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개수는 243가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2로 시작하는 애는 반드시 땡땡땡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2000부터 2019 중에서 2가 중복되는 2002와 2012 총 몇 개? 2개를 빼면 됩니다. 몇 가지? 1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18 더하기 18 더하기 225 더하기 403 뭐라고? 1 더하기 1 더하기 17 더하기 225 더하기 243 더하기 504 계산해주면 504를 미쳤나봐. 18 계산해주면 504 나와요. 그럼 경우 나눈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480번 같은 경우는요. 직선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직선이라기 때문에 기울기와 y절편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식을 변형해 보시면 y는 b분의 a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면서 y절편이 고정됩니다. y절편이 저렇게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뭐가 다른 애만 찾으면 됩니까? 기울기가 다른 애만 찾으시면 되죠. 그럼 기울기만 다른 경우를 찾아주시면은 보통은 분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분모가 1인 것부터 1분의 1에서부터 1분의 6까지 총 6가지 가는, 다 쓸게요, 일단.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5, 1분의 6 해서 6가지입니다. 자, 그럼 2로 시작한 2분의 중에서는 저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애를 이제 빼고 세시면 돼요. 얼마?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해서 3가지입니다. 그럼 3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중에서 정수가 되는 애를 제외하고 4가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제 4분의로 시작할 때는 요 위에서 나왔던 애들도 다 걸러냅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4, 4분의 4, 4분의 5. 세 가지가 나오고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5분의 6. 5가지 나오고요. 여기 3가지 나오고요. 마지막 6으로 치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그래서 2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 계산해 주시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끊었다가 481번 보고 그러고서 또 뒤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야, 밖에 날씨 미쳤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여름 언제 끝나? 진짜 진심으로 여름 언제 끝나? 나 죽으면 끝나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자, 481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81번도 지금 478번부터 481번 다 복잡한 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뭘 해야 하냐면 분류를 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481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은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세는 것도 일이고, 근데 그 중요한 건 중복이 돼도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B만 겹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B 땡땡 얘는 안 되는데 B 땡 얘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특수한 경우가 횟수가 적을 거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를 세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단은 4칸이 있다라고 하면 그 4칸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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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3의 4제곱이라서 일단 81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뺄 겁니다. 누구를요? 저놈들을. B가 4개. B가 4개인 경우. 이거 하나죠. 그 다음에 B가 3개인 경우는 반드시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러면 B가 3개에 A가 있거나 C가 있거나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B 땡부터 시작해서 몇 개 있니? 4개 있거든요. B 땡 B X로 갈게요. X B X BB X BBB 이렇게 4개에다가 A가 들어가냐 C가 들어가냐이기 때문에 여기 몇 개? 8개입니다. 여기 2 곱하기 4 해서 8개입니다. 그 다음 B가 2개, 이게 한 묶음으로 치는 거야. B가 2개에 A가 오거나 A, C가 오거나
CC가 오거나를 생각을 해보셔요. 일단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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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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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라고 해서 요 덩어리 세 개를 나열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CA는 AC나 CA나 뭐가 다르죠? 아까부터 계속 왜? 나 지금 순서가 아니라 종류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종류로 따졌을 때 빨강, 노랑, 파랑이랑 빨강, 파랑, 노랑이랑 달라요? 뭐지? RGB,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래서 빨강, 파랑, 초록을 섞으면 흰색이 되는데 빨강, 파랑, 초록 순서대로 섞으면 흰색이 되다가 빨강, 초록, 파랑으로 섞으면은 저기 에메랄드 색깔이 나오고 그러나? 유니콘 색깔 막 이런 거 고유한 색깔이 나와요? 뭘. 자,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세 개죠. 그러면 얘는 그냥 세 개를 나열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몇 개? 3팩토리얼 개. 얘가 3팩토리얼 개. 6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지금 81에서 1하고 8하고 요 더하면 10 이만큼을 뺀 나머지고요. 80에 20, 그래서 답은 60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네가 헤맨 문제 중에서 밑에 뒤에 4개를 찌끄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 한북 그리기도 못 풀지 않았어요? 네, 482번. 그 다음에 483번? 483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걸러내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네, 그럼 482, 483, 484, 485까지 한번, 네, 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문제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보세요. 안 풀어도 되니까 종류별로 일단 5개가 4개가 어떤 종류인지 문제 파악부터 해보시고, 그리고 좀 짧게 시간 드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네, 5분은 10분 정도만 드릴게요. 풀라고 안 했다. 그냥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시간 있으면 조금 몇 개 건드려 보세요. 보자. 자, 일단은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이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정도로 중요한데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자, A 지점 또는 B 지점에서 시작하여라고 되게 친절하게 알려준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한붓 그리기라고 할 때 펜을 안 떼고 그릴 때는 항상 그 점에서 진행 방향이 반드시 홀수번인 곳에서 출발점에서의 진행 방향이 반드시 홀수번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얘도 무작위 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못해. 왜? 이 점을 기준으로는 2개밖에 없으니까. 진행 방향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몇 곳이야? 하나, 둘, 셋, 넷, 5곳이죠. A는 하나, 둘, 3곳이에요. 열린 방향으로는 다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반드시 홀수번이어야지만 그 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A에서 출발하게 되면 A에서는 자, 이쪽을 1번 노란색으로 쓸게.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 이쪽을 3번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출발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할 때 순서를 생각해봐. 다시 저 외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니? 없죠. 반드시 1번으로 돌아서 3번을 간 다음에 이제 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생겨? 하나, 둘, 셋, 넷. 출발하는 게 하나, 그러니까 왜 4번, 7번, 4번, 6번, 5번, 7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선택지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3번 가느냐 아니면 2번으로 돌아서 3번으로 가느냐 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4에서 그러니까 왼쪽이냐 왼쪽부터 아니면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라고 하는 경우는 뭐가 되죠? 4번이냐 5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7번이냐 6번이냐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 토탈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입니다. 맞아요? 아마 4번으로 가서 7번으로 가거나 4번으로 갔다 6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서 7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서 6번으로 가거나 다 왼쪽부터 시작한 케이스잖아. 그지?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앞선 네 가지 해서 총 8가지 나옵니다.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8 더하기 8 나옵니다. A에서부터 시작한 거는 16가지가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B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뭐부터 가야 돼? A로 곧장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B에서부터는 어디로 갈래? 했을 때 4번 갈래? 5번 갈래? 6번 갈래? 7번 갈래? 그럼 4번, 5번으로 갔을 땐 6번으로 갈래? 7번으로 갈래? 6, 7로 갔을 땐 4번으로 갈래요? 5번으로 갈래요? 이렇게 총 경우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번으로 갈래요? 2번으로 갈래요?가 결정되니까.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 이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가지. 한 칸 띄고 쓸게. 여기까지가 2 곱하기 2. 여기까지가 2 곱하기 2.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라고 해서 다시 곱하기 2 해서 총 4 더하기 4는 8 곱하기 2는 16 B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총 합은 3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복 그리기로 갈 때는 그냥 저걸 칠한다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하고요. 48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없는 문제인데요. 왜 재미없냐면 삼각형이 아닌 애를 걸러내는 게 좀 더 오래 걸려서. 자,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럼 몇 개의 점 중에서? 12개의 점 중에서 일단 몇 개의 점을 골라? 3개를 골라.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야.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세 점을 고르는 경우는 다 걸러내야 돼.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이게 이제 시작이야. 처음에 요렇게 세 줄이 있는 거. 요거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거든요.
그거 몇 개 있어? 4개 있죠. 이렇게 생긴 애가 4개 있어요. 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팩분의 1 짜리가 4개 있는 거야. 3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계산한 거고 그게 4종류 있는 거야. 또 뭐 있지? 이번에는 요렇게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얘가 이번엔 3종류 있거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 3팩분의 1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개수로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개가 나오고요. 그게 한 줄, 두 줄, 세 줄. 안 끝났어요. 뭐냐면 요렇게 도 직선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럼 반대로 플러스 1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2개 볼게요. 기울기가 뿔마 1짜리. 그럼 이건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똑같이 또 4개를 계산해 줄 수 있죠. 식은 앞에와 동일하지만 생략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가 더 있냐면 기울기가 이번엔 요렇게 되는 애들 말이에요. 아, 없네요? 아, 다행이다. 여기 한 칸 더 있으면 이제 그것도 생기거든요. 여기 한 칸 더 있으면 2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얘는 뺐네요. 네,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220에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200개 나와요. 못 세요. 하나하나 못 셉니다. 이거 할 생각하지 마요. 분명 실수 나옵니다. 절대 못 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구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겹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변을 포함하는 애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해선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걸러내는 걸로 구하시는 게 훨씬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84번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간략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럼 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저 변과 겹치는 경우는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와 한 변만 공유하는 경우로 나눠져요. 그죠? 얘를 빼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9 곱하기 8 곱하기 7에 3팩분의 1에서 얘네들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꼭지점 하나에 이등변 삼각형 하나씩밖에 그릴 수 없다라고 하면 몇 개 그려져?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눈 뜨고 멍하니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개 그려져?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안 들었지? 귀 닫고 있었지 순간 지금 눈이 풀려 있었어 이 인간. 다시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는 이웃한 두 변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어. 삼각형을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에 가장 세기 쉬운 방법은 결국엔 이웃한 두 변을 공유한다는 거는 꼭지점 하나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되지 않아? 그럼 꼭지점당 양쪽으로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럼 두 변을 포함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몇 개 생겨? 9개 생기죠. 꼭지점당 하나인데 구각형인데 왜 5개야? 이 숫자 셈도 못하는 자식아.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 9가지입니다. 꼭지점당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 변만 공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세는데요? 대각선기수 세듯이. 뭐 하면 돼? 지금 여기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육각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육각형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저식에다 적용하면 되니까. 육각형은 좀 그렇다. 칠각형으로 볼게요. 하나, 둘, 팔각형으로 볼게요. 셋, 넷, 다. 구각형은 그리기 힘들어서 몰라요. 못 그려요. 자, 그러면 하나만 그려볼게. 이 변을 공유하고 요 옆에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 꼭지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즉 하나의 꼭지점당 하나의 변을 공유하는 거당 양쪽에 2개, 즉 총 4개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변이 몇 개예요? 9개예요. 그 9개에 해당하는 이웃하지 않은 변의 꼭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숫자 못 써. 여기서 4가지라고 그 구각형도 다 4가지냐? 5가지죠. 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 4, 84가지? 이거 계산하면 아마 84 나올 거고요. 84에서 얼마? 45수 64. 54가 빼면 30가지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마지막 48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84번도 동일합니다. 저희 오른쪽 그린 것 같은 구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어서 뭐라는 거야. 아까 했잖아. 오른쪽 그린 것 같이 3개, 4개, 5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고를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쪽에 한 줄, 다음에 또 두 5줄, 세 4줄, 에다가 4줄, 한 줄, 두 줄. 이거 왜 그려야 되지? 자, 일단 그린 김에 마저 그리지 뭐. 3줄, 4줄, 에 5줄. 이렇게 하나, 둘, 셋.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니야, 그냥 그려. 넷.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5. 이 순서대로 한번 봐봐요. 사다리꼴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행한 평행한 세트 하나를 고르고 평행하지 않은 애를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 3개의 세트를 가 묶음
요 4개의 세트를 나 묶음, 요 5개 세트를 다 묶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가묶음에서 평행한 2개를 골라.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죠. 3개 중에 2개 뽑는 식 어떻게 하지? 가와 가 2개, 나 하나, 다 하나. 이거 3개 중에 2개 뽑는 거 어떻게 계산해? 그새 까먹었어? 이건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까먹을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 재활치료 들어가셔야 돼.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와 동급인 거야, 그러면. 뭐지? 3 곱하기 2가 끝이야? 3팩토리얼로 나눠야지. 3 곱하기 2를 3팩토리얼로 나눠. 이게 가 2개를 뽑은 거야. 그 다음 나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 끝. 그럼 이번엔 또 뭐가 있어? 이번엔 나 묶음에서 2개에 가 하나, 다 하나. 마찬가지로 다 묶음에서 2개에 가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 묶음 이번엔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 곱하기 3. 왜 미쳤나봐. 3팩이 아니라 2팩이잖아. 누가 3팩이래? 네가 3팩이랬냐? 삼각형이야? 3팩이 왜 나와? 왜 3팩이야?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유가 뭐야? 점만큼? 이거 점 없는데? 내가 언제 점이라 그랬어? 너 왜 저번 시간 거 복습 안 했어? 저번 시간 거 복습 안 했으면 너 솔직히 문제 조금 안 푼 게 아니라 조금 풀었지. 그냥 주말에 놀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를 대답을 못 할 수가 없거든? 뭔 잔소리를 하겠냐. 저기, 괜찮아. 꼭 굳이 인서울 아니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인서울 포기한 거니까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냐. 인서울이 아니라 수도권도 포기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 괜찮아. 얘들아 2명만 있는데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내가 그냥 학원 짬밥이 좀 되잖아? 내 학원 짬밥의 시작이 2011년이거든? 니네 아직 젖 못 됐을 때? 내가 그때부터 가르쳐서 지금까지 그럼 어떤 무수한 애들을 많이 봤겠니? 그럼 엄청난 애들을 많이 봤겠지? 그 애들 중에서는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도 그지 같은 대학교를 간 애들도 있고 열심히 해서 좋은 데를 간 애들도 있는데 열심히 안 하면 무조건 좋은 데 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니네가 진짜 정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난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중학교 걸 얘기하는 거고 중학교 때 이미 니네 보여.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야 너네 이대로 하면은 인서울 못해가 그냥 겁주는 걸로 들리잖아. 아니야, 팩트야. 진짜 미안한데 팩트야. 이것조차도 제때 해야 될 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면 사실은 공부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공부라는 게 진짜 미안한데 상위 30%면 못하는 거라고. 상위 30%, 20%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3등급이야. 니네가 들어봄직한 학교의 마지노선이
33333 나오면 근처도 못 가. 되게 미안한데. 특히나 수학 3? 야, 지금 수학 3 나오면 문과 계열도 못 가. 이과 강세는 계속돼서 이과 강세는 앞으로도 줄어들 일이 없기 때문에 수학이 3등급 나온다는 건 일단은 나머지 것들에서 다 꿀려서 밀린다는 얘기거든. 왜?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영어는 등급이 없어요. 점수만 높으면 다 A로 나오고 그걸로 점수 반영은 A로 반영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국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수학 잘하는 사람은 국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어만 잘하는 사람은 있어도 수학만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공부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부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니네들의 습관 자체가 중학교 3학년 되면 보여요. 물론 2학년 때부터 갑자기 2학년 때 놀던 애가 갑자기 각성해서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애들 중에서 공부하는 신용만 한 애가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논 애들이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놀고 머리만 좋았던 애들이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저는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진짜 순수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거기서 길러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중상위권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극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애들이나 점수가 뚫고 올라가는 잘 나오는 경우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설프게 잘하는 애들은 이 세상에 널렸고요. 그 어설프게 잘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3등급이고요. 그 3등급이면 인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 긴가민가 해요. 수도권도 가겠지. 이천도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이고 포천도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이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양주도 우기면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겠냐? 그렇겠냐? 내가 그래서 너네들한테 습관을 고쳐라. 얘들아 좀 열심히 해라 얘기하는 게 단지 지금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여. 어느 순간 아이가 바뀌어서 확 치고, 얘는 이제 되겠다. 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냥 진짜 정말 마치 뭐 예언하는 것처럼 이제 요새는 얘 뒤에 대학교 타이틀이 막 바뀌는 게 보여요. 내 학교 기준으로 그냥 대충 니네들의 대략적인 대학교 견적이 나와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얘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건 있어도.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현타 와요. 나 12년 동안 대체 뭐 했지? 실제로 이런 생각을 나는 안 했죠.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놀았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는 정신없이 재수했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공부를 어설프게 잘한 애들이 어설픈 성적을 받으면 꼭 항상 나중에 나중에 성인 돼갖고 20살 땡 1월 1일 하면 이제 술 마시고 솔직히 그 전부터 막 술 몰래 꺼내갖고 막 마시고 있잖아. 이미 수능 끝나고 나면. 그럼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이미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몰래 홀짝홀짝 하면서 그런 얘기해. 나 뭐 했지? 난 여태 뭐 했지? 학원 되게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뭐 했지? 그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애들 중에서 놀랍게도 70%는 재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 그러면 그냥 대학교를 가요. 그리고 그 70%는 앞으로 평생 못 봐요. 왜? 생활 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말 했던 애 중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 지금 나 연락하는 애들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놀았던 애들이랑 뭐 이런저런 애들 하면 솔직히 나도 약간 좀 어떻게 보다 보니까 뭐 교우관계 트러블이 있었건 뭐건 간에 일단 나랑 그래도 좀 어울리고 떠들고 뭐하고 하고 노는 애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서 그래도 거의 한
두 반 정도랑은 꽤 친하게 지냈거든요. 거의 두 반 분량 되는 인원들하고. 그럼 좀 꽤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남은 애들이 1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심지어 송판대도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애들이, 그런데 못 가가지고 그냥 다 쪽팔려서 잠수 타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부모님 사원 물려받거나. 얘는 잘 사니까. 사장님들이니까. 그런 거를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고서 결국에 하나둘씩 아름아름 사라져요. 근데,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아, 이번 주말에? 아니야? 바빴어? 열심히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았어? 열심히라고 해봤자,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아니면 토요일 날 날 잡고, 한 시간 반 정도만 공부하면 됐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좀 추가하려면, 일단 숙제 해놓고 나서 고민하거나, 그거에 몸에 습관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주말에 논다라고 하더라도 할 걸 하고 논다가 돼야 되지 않나? 진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일요일 날 아예 집에서 안 움직여요. 심지어 청소 같은 것도 다 때려치고 난 진짜 정말 소파에서 TV 보고 그냥 이러고서 한 10시간, 12시간 이러고 있거든요. 왜? 난 그때 할 일 다 했어요. 난 지금도 적어도 평일에 할 일을 다 마무리해놓고 주말에는 난 무조건 쉬는 날로 잡는다 라는 그걸 해놓고서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정말 일요일 같은 주말이 공부하는 시간만으로, 숙제하는 시간만으로 부족할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좀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찮은 건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최대한 짧게 하자야.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지체될수록 하루가 밀리면 1.5배의 시간이 걸리고 이틀이 밀리면 2배의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이 밀리면 이미 숙제 이만큼 밀린 거에다 요게 추가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시간 3배, 4배로 늘어나고 개념 까먹고 다시 복습해야 되고 그게 반복되면 앞에 거 다 까먹고 뒤에 거 연관돼가지고 뒤에 거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수학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으로 대학교 가요. 수학학원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어랑 수학 두 개가 중요하잖아 이제. 영어는 다 잘하고 다 A 이상 나올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기 대치 기준으로 강남권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단원을 그 과목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마무리해요.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만 풀고 학원을 다니질 않거나 아니면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주는 학원만 갑니다. 혹은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있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공부가 이미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 영어가 끝나고 그걸 유지시키는 공부를 해요. 왜? 안 하면 까먹으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전후로 마무리를 해요. 대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는데 나는 좀 별개로 수학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의 힘을 빼더라도 국어에 힘을 줬을 때 난 그 수학에서 틀리는 문제 수가 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은 애초에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그 과목이고 보통 그 국어를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중학교 한 1학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이쯤에 영어가 끝나요. 물론 영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한 요쯤 어딘가에 국어가 끝나요. 국어 공부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안 하죠.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이 정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만에 입시를 마무리합니다. 아니면 얘랑 아예 별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수학은, 대치 기준으로 수학은 여기서부터 가요. 무조건이요. 야, 거기 그 점수에 목매다는 정신 나간 아줌마들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과목을 돌린다. 그 선생님 그럼 과학이랑 이제 통합사회 그거 언제예요? 여기. 고2, 고3 때. 선생님 내신은요? 내신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중2하고 중3 때 과학을 이렇게 공부해요. 과학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고등학교 2학년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쯤에 이제 그때부터 입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완성이야. 최종 완성은 과학하고 사회야. 이거를 여기서 마무리해요.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도 수학은 계속 연습하고, 계속 마무리하고, 계속 준비합니다. 이게 그 공부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치동 아줌마들이 하는 커리큘럼이라니까?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서 수학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학원에서 뭐 시키냐면 그 학원 옆에 공부방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밤 10시면은 이제 밤 9시쯤에 애매하게 9시, 9시 반쯤에 공부방으로 가. 그래서 12시 반에 이제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요새는 다시 그렇게 됐대요. 학원업이 막히니까 그거를 자습실 개념이 아니라 공부방 개념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좀 조절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심조심 해갖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습 감독을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대요. 지금 대체는 다 그렇게 돌린답니다. 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네 옆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들보다 나는 공부 한 2배, 3배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심지어 나는 송파에 살면서 너네들 공부보다 최소한 3배씩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생각했냐? 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공부를 안 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가 기준으로 되냐면 착각하지 마.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 때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니네가 아무리 멘탈이 개박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쿠크단스 멘탈, 유리 멘탈 이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니네들이 해야 할 양은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나 때처럼 공부하면 니네는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반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너네들을 보면요. 이 반에 있는 이 특수한 케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친구 중에 운동 진짜 좋아하는 거의 운동 특기생에 가까운 애 하나가 평균이 60대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걔가 하는 공부 사이클이랑 니네랑 똑같아요. 학교에서 숙제 내줬어. 몰라. 야, 그거 답이 뭐야? 그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래?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되겠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니냐? 너 학원 다니냐? 뭐 학원, 그냥 뭐 수학학원 하나 정도만 다녀. 거기서 뭐 해? 그냥 뭐 숙제 내주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답지 보고 끝내는데. 왜? 하기 싫어. 귀찮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우리 때 평균 60, 70 나오는 애가 하던 얘기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중학교 기준으로 60점, 70대. 그럼 걔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50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지금 이 동네에 근데 평균이 90이 남고 100점이 나온다고? 그럼 그만큼 니네가 쉬워진 거고 이 동네가 그만큼 쉬운 거죠. 니네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만큼 할 필요 없는 데가 아니라 지금 얘가 여기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고등학교, 지금 여기 심화, 특히나 고난이도 들어가는 것들은요. 내가 공식을 안 썼을 뿐이지 이거 다 조합 문제거든요. 이거 다 조합 문제예요. 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니네가 프로라고 하는 그 확률 같은 경우에도 그게 기반이 있어야지 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고 그거 경험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발 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네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요. 거기 걔 도농애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안 올라가고 중학교만 계속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선생님이 애들을 좀 많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잡아준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아서 막 바뀌는 애들 많다고. 아직도 지금 자기네 반 애들은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야, 고맙다. 나 진짜 니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 어? 저기 도농고 1등이라고 나온 애가 지금 내가 얘기한 애가 아니긴 한데, 수학 1등이. 제가, 저 아이가 중간고사 때 90이 나왔고, 기말고사 때 100이 나왔고요. 그 아이가 91이 나왔고, 기말고사 때 97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얘가 내신 등급이 1.18인가 나오고, 얘가 내신 등급이 한 1.7에서 1.8 정도 나온대요. 중간 수학이에요, 수학. 중간 기말 수학 성적. 이게 전교 수학 1등. 이게 전교 수학 뭐 한 4등? 3등? 둘 다 우리 반, 둘 다 내가 가르친 애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잘했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얘네들의 습관 자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얘들도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걸 터치하지 않는데 그냥 한마디 한대. 힘들어? 나가. 괜찮아. 나가.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니, 너 안 할 거잖아. 나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 그 분위기 관리에 되게 집중하세요. 물 관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왜 2팩인지 3팩인지도 모르고 일단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게? 왜 나눈다고 했어? 너요, 너. 커봐. 왜 나누는지는 까먹은 거잖아. 왜 라는 게 없잖아. 내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어? 왜 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굳이 왜 해? 아, 이래서 하는구나. 나 그게 얘기했잖아. 야, 시킨 것만 하고 시킨 대로 할 거면 너네 안 쓴다니까? 프로그램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싸다니까? 심지어 요새는 AI도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까지 한대잖아. 근데 그건 통계적인 학습이고, 여기서는 뭔데, 왜 해야 되는지,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혹시 설명 안 했니? 뭔데? 같은 것을 뽑는다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순서대로 뽑는 거는 A, B를 뽑거나 B, A를 뽑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걸 따로 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뽑은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뽑은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지. 내가 언제 2점, 3점이 있단 소리 했냐?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선분이라는 걸 할 때는 뭐가 2점이기 때문에 2개를 뽑는 거라서 2팩으로 나누는 거고. 삼각형은 3점
3개를 고르는 거라서 3팩으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사각형을 고른다 그러면 4점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4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 그럼 거기에서 왜? 아니면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가 아니라니까. 니네가 수업 들은 거는 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수업 때 들은 모든 내용은요, 복습을 하지 않거나 내 스스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차피 딱 지금 맞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지나면 까먹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렇게 3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 복습이 아니야. 배운 당일, 배운 다음날 그때 그거를 해서 채워놓으면 적어도 지금 대답할걸? 아니면 지금 적어도 머릿속에 그거였는데 뭐더라 막 이러고 있을걸? 나 내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지 않을걸? 그게 그만큼 비효율적인 공부라는 거고, 니들이 귀찮다고 일을 불려서 수학 공부를 진짜 정말 10분만 하면 되는 걸 불려서 1시간 해야 되는 경우로 만드는 거야. 10분씩 한 2번, 10분씩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여기서 한 10분, 20분, 그리고 한 3, 4일 뒤에 한 20분, 그리고 또 한 3, 4일 뒤에 20분, 이렇게 1시간 하면 되는 거를 한 일주일 뒤에 한 3, 4시간 계속 공부하는데도 모르겠다, 뭐지, 이거 배웠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싫고, 수학이 귀찮고,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지겹고, 수학이 힘들지. 왜? 머릿속에 든 게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로 하니까. 그건 진짜 좋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마무리하죠. 여기도 똑같이 2팩으로 나누고 3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 4, 5, 3 곱하기 4 곱하기 5, 60이고요. 여기는 얼마죠? 6 곱하기 3 곱하기 5, 6 곱하기 3 곱하기 5, 90까지 나오고요. 여긴 몇 가지 나오죠? 10 곱하기 120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 가능한 개수는 270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잔소리해서 미안하고요. 자꾸 그냥 뭔가 깝깝해서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데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미안해요. 이거보다 저기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저번에 그 1단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문제는 같이 풀었었죠. 어디서부터 안 풀기 시작했었죠? 스텝 3를? 네 거에 풀려있는지 안 풀려있는지, 필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필기 없어? 일단은 필기 있지 않아? 없어?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 2단원도 스텝 3 했었지. 3단원도 한 거 같은데. 4단원부터 안 한 거 같아요. 4단원은 넘어가고 도형의 닮음이나 평행선 쪽에서 하나 정도 봐줄 문제가 있어서 그거 좀 잡고 갈게요. 닮음의 화류? 잠깐, 이렇게 고난이도라고 하는데 고난이도가 아닌 것들이 있고, 이게 굳이 고난이도? 하는 느낌들이 있고. 뭐 하고 넘어갈 거냐면, 저기 있는 저 앞에 302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302번. 자, 302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지금 길이를 적당히 나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하나 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AD가 DC의 2분의 A, D, C 그 다음에 AE가 EB의 3배 AE가 EB의 3배 라고 하고 이 C와 B, D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요점을 F라고 한다면 EBF의 넓이가 4라고 할 때 여기가 4라고 할 때 지금 전체 F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보조선은 어디다 그려주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주자면 얘가 1대 2고요. 여기가 3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서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짠 하고 연결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1대 3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12가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1대 2라고 놨으니까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미지수로 잡으면 어떻게 미지수로 잡을 거냐면 A 대 2A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쪽과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 나오는구나 1대 2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플러스 A 대 얼마? 2A 더하기 X가 몇 대 몇? 1대 2가 된다. 그럼 그렇게 식을 세우는 순간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2A 더하기 X가 2A 더하기 X가 2A 더하기 32라는 식이 나오면서 X의 값은 32라는 값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저쪽, 여기도 쉽지 않겠다. 이걸로 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쪽 대 이쪽으로 가서, 요 위에 대 아래.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위에 두 개를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낫겠네요. 아까 해주고 싶은 거 하나가 보였었는데, 자, 369번 혹시 이거 암산 가능하십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FG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왜? BD랑 FG랑 대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하나만 그려서 보자면 B와 여기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목요일날 불러야 되나? B하고 D가 있으면 여기에 FG라는 애의 연장선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연장선을 한번 싹 그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를 이제 M이라고 한다면 얘 이등변 삼각형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뭐가 성립하냐면 BM이라고 하는 애가 왜 B에서부터 F라는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 2대 1, 2대 1이 돼요. BM이라는 애는 삼각형 ABC에서 나오는 애고요. 삼각형 ABC에서 나오는 ABC에서 요점을 이제 F라고 놓고 요렇게 닿은 요점이 M이 되는 거예요. 단면으로 봤을 때. 오케이? F가 아니구나. 여기가 M이 아니라 요렇게 보조선을 연긴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닮은 비가 된다면
지금 FG 대 BD가 몇 대 몇? 1대 3이 되거든요. 그럼 부피 비례는 몇 대면? 1대 27. 그래서 저 216을 27로 나눠주면 답은 8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난이도 문제들은 내신 대비 때 들고 다니면서 스텝 2 부분 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마무리 좀 더 지어보도록 하죠. 고생들 많으셨고요. 방학 때 저의 잔소리와 함께 하느라 더더욱 한 3배로 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익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영상 남겨놓고 방 폭파 안 할 테니 그 방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갈게요. 어쨌든 특강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